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참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죠. 월봉으로 본다면 여전히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서 벗어나진 못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가가 이렇게 낮다, 이러한 관점으로 한국전력 매매 의견 드리진 않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한 가장 많은 질문은 지금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국전력에게 득으로 작용할 것인가, 아니면 실로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 정말 많이 질문을 주시고 계신데, 저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비용 증가에 따른 재무구조 압박에 따라 득이 될 건 없다. 하지만 나쁜 면만 있을까? 그렇게 보진 않아요. 우선 지금은 단기 관점으로 본다면 하단이 2만원, 그리고 상단 22,000원, 이 박스권 구간 내에서 거점 3개월 가까이 움직이고 있는데, 단기 관점으로는 박스권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단 22,000원까지는 트라이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한국전력 대부분 마라톤 뛰고 계신 종목 아닌가요? 단기 관점이 아니라면 굳이 일봉상 움직임에 일일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우선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한국전력에 미치는 영향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득일까 실일까?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국전력에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일까요? 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은 지금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그 전에 한국전력은 매출의 구성을 알고 가셔야 해요. 간단하게 정말 구조는 단순해요. 한국전력에는 발전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 자회사들이 전기를 만들면 한국전력은 이걸 도매 가격으로 구입하고, 이걸 다시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이런 식으로 소매가로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 구조입니다. 단순하죠. 하지만 이러한 단순한 구조인데 왜 재무적인 압박이 항상 있다고 할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전기 판매 가격도 고정이 돼 있고요. 전기 판매량도 사실 큰 변동이 없어요. 계절적인 변동은 조금 있다 할지라도 여름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큰 틀로 보면 그렇게 큰 변동이 없습니다. 판매량도 전기 수요가 급박하게 움직일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전력의 재무적인 리스크가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는 결국 원자재값, 이쪽에서의 원자재값, 매출 원가 변동성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큰 변동성을 갖게 되는 기업이 돼버린 상태라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한국전력은 독점적인 전기 판매 사업권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원가가 반영이 되지 않는 지금의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판매 가격으로 인해서 이 원재료비 등락률에 크게 흔들리는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흑자, 말 그대로 초저유가 상태이기 때문에 흑자가 유지되는 거예요. 개선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지만, 여기서 정부는 그린 뉴딜,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한국전력에 어떠한 부담 요인이 있을까를 봐야 될 텐데, 우선 이 RPS 의무비율 조기가 상향됐다, 이 부분을 체킹을 해야 돼요. 먼저 이 RPS가 뭔지 아셔야 될 텐데, 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국내에서 500메가와트 이상을 발전하는 사업자들은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일정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해당량만큼, 만약 여기까지 이게 할당량인데 이 정도까지밖에 못했다, 이 정도가 남았다 한다면, 이 못한 이 해당량만큼은 인증서를 구입해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REC 인증서라고 하는데, 이걸 구입해서 보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재생 에너지 할당량은 채워라, 못 채우면 못 채운 대로 인증서 구입해서 메꿔라. 참 강제적인 제도죠. 어찌됐든 이 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한국전력이 딱히 원자재값, 구매 비용 이런 쪽 말고는 돈 나갈 일이 없었죠. 근데 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비율이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건데, 환경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참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전부터 차근차근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할당량 부분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너무 드라이브가 빨라요. 어찌되었든 한국전력 엄한 돈은 계속 나간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인프라가 확실히 구축이 된 다음이면 모를까. 그 전까지는 엄한 비용 계속 지출된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고. 근데 이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태양광 쪽은 오히려 지금 공급 과잉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REC 현물 가격이 오히려 다운되는 상황도 나와요. 일단 이런 교통 정리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정책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그냥 하자 하면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는 거라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해서 지금 한국전력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흑자 전환이다 뭐다 여기에 큰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아직 잔존하는 재무적 리스크가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부담 요인이에요. 환경 비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뭐냐면 사업자가 제품 생산에 배출되는 총 탄소량을 제한한다 이건데, 만약에 그 기준량 대비해서 남거나 모자라는 양은 탄소 배출권으로 거래한다. 쉽게 말해서 탄소 배출 많이 하면 그만큼 돈 내라예요. 현재는 전체 탄소 배출량 중 3% 정도만 지금 기업들에게 유상할당 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10% 정도의 기업들이 유상할당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 탄소 배출권도.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들이 국내 탄소 배출량의 3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러한 탄소 배출권 따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비용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죠. 올해 상반기에만 일단 RPS, 우리가 아까 봤던 RPS 비용으로 약 1조 2천억 원, 그리고 탄소 배출권 비용으로 약 900억 원을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기업들이 10% 정도 늘어난다면 예상되는 비용은 탄소 배출권 보전 비용은 1조 6천억 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RPS,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와 탄소 배출권, ETS 이 비용으로만 약 3에서 4조 원의 비용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부터요. 당연히 일정 비율 충당 부채가 쌓이는 상태이고, 결국 정부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발전 사업자들에게 친환경 설비를 해라 압박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비용은 지금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한국전력 단계적인 관점에서 왜 부담으로 작용하는지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주가 상승 요인은 없는 거냐? 없다기보단 이거죠. 주가 상승 요인은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정교금 체계가 개편. 이거예요. 이걸로 가야 돼요. 이걸로 가야 돼요. 당연히 정교금 인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텐데 지금은 힘든다고 봐요. 왜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추진해야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한국전력은 때마침 아이러니하게도 초저유가로 아이러니하게도 실적은 개선되었잖아요. 정교금 인상에 대한 명분이 약해진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 손쉬운 카드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지만 정교금 인상 카드는 언제든 꺼내먹을 수 있는 요소다 라고 보고 있고, 정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는 있겠다. 압박할 수는 있겠다. 왜? 지금 정부 나라 빚이 엄청나요. 엄청 많이 쌓였어요. 한국전력은 기업은행이나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애들과 함께 정부의 주요 배당 재원 기업들 중 하나인데 오히려 정부의 배당 재원을 까먹고 있죠. 왜 여기서 정교금 개편이 정부가 추진할 수밖에 없겠냐? 결국 돈을 마련해야 돼요. 정부도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는. 한국전력의 최대 주주는 한국산업은행이고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입니다. 즉 약 51%가 정부 지분인데 여기에 국민연금까지 포함하면 약 60%가 한국전력은 정부 지분이라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정부의 구멍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라도
어찌되었든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인식을 전환시켜서라도 전교금 개편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방향성을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환경비용 부담이 가중이 된다면, 거기에 돈이 많이 투입된다면 당연히 기존에 투자하던 부분에서는 돈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 부분이 만약에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이 된다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송배전망 이 구축을 구축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곳은 한국전력이 유일해요. 근데 여기저기 해상풍력이든 태양광이든 어디든 이렇게 에너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송배전망이 전국에 구축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신재생에너지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선 안 된다고 봐야겠죠.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아니 RPS든 ETS든 여기 환경비용으로 나갈 건 다 나가는데 그럼 여기서라도 돈을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전교금 개편 카드를 정부는 꺼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한국전력에게는 불리한 이슈임은 맞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의 문제이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은 불가피하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개편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간단해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뭐 효율성이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이 정책을 드라이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전기요금 개편으로 방향은 갈 수밖에 없다 해서 우리는 한국전력을 마라톤 뛰는 종목이다 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해서 한국전력 당장은 무엇을 하기보다는 주가도 상단 22,000원을 돌파해주는 그런 드라이브가 걸리는 시점을 기다려야 하고, 지금 당장은 크게 일봉상 움직임에 일희일비하는 매매 관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전력 마라톤 뛰어야 하는 종목입니다. 호흡 가다듬으시고 멀리 내다보십시오. 당장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부담으로 작용되겠지만 결국 이 요소가 전기요금 개편으로 근본적인 한국전력의 체질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봅니다. 이상으로 한국전력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시초가 단타 매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무료 추천 종목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오늘은 그린케미칼, 서현, 바이오솔루션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려서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